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동사와 타동사 잘 구별하면서 외우고 계신가요? 단어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뜻과 함께 몇 형식에 사용되는지, 물론 시험에서 1형식, 2형식 이렇게 숫자로 쓰는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구조적으로 이러니까 뒤에 이런 형태가 이어져야 되겠구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형식별로 단어들을 구별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 처음에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중요한 타동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타동사는 반드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단어 뜻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단어들이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훈련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실력이 쌓여야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탄탄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attend. 그럼 뒤에 attend the class, attend the meeting 이렇게 말이 나오시거나 아니면 attend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거나 뭔가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attend를 보는 순간 participate은 자동사라서 in이나 with와 함께 쓴다 이런 것들이 연상이 빨리 되어야만 시험 문제를 푸실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 say.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뭐뭐라고 말하다, say입니다. 잠시 후에 say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 answer. 대답하다 동사로 썼을 때는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answer는 명사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명사 뒤에 전치사가 붙는 거 뭐 그런 거는 의미만 맞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동사로 쓰인 answer는 뒤에다가 목적어를 데리고 와야 돼요. 내 말에 대답 좀 해. answer me.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explain. 오늘 explain 또 나옵니다. 설명하다 일 때 우리말로도 무엇을 설명하다. 그렇죠? 자연스러운데 문제는 이 explain하고 say는 특징이 있습니다. 에게를 말하다. 에게를 설명하다. 자, 우리말로 봤을 때는 어딘가 사형식 같은 느낌, 목적어 두 개 두는 거 있죠? 사형식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형식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동사들입니다. 오늘 주의 깊게 볼 포인트들이 바로 이제 say나 explain 그런 단어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discuss, 여러분. discuss 뒤에 about이나 of 붙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discuss 뒤에 바로 목적어 탁 붙여서 discuss the problem. 이렇게 뭐뭐에 관하여 논의하다. 우리말은 관하여가 들어가 있지만 영어에서는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타동사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suggest도 쓸 게 굉장히 많죠. 자, suggest는 일단 제안하다인데요. say, explain 하고 마찬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say랑 explain에서 강조드린 거 사형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suggest 뒤에다가 준동사 목적어를 달 때는 ing를 단다 뭐 그런 특징들이 앞으로 계속 덧붙여질 겁니다. 그래서 suggest 제안하다 타동사. 그 다음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oppose 무엇에 반대하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자동사 같이 떠올라야 돼요. object이고 그런 경우 object 뒤에 e를 붙이기 위해서 에 반대하다 object to. 그래서 oppose 뒤에 목적어 object to 뒤에 목적어 이렇게 비교하면서 외워주시면 보다 정확하게 시험 문제 푸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approach, accompany 여기에 살짝 하나를 더 하자면 await 이런 단어들 A로 시작하면 무조건은 아닌데요. 타동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pproach하고 accompany, approach 접근하다, 다가가다, accompany 동반하다, 함께 있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들은 능동으로 쓸까 수동으로 쓸까도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수동태가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동사? 타동사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은 approach 뒤에 왠지 에라고 하는 전치사 to가 붙을 것 같지만 붙지 않습니다. approach 뒤에다가 목적어 바로 달아야 되고 accompany 역시 바로 목적어 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 marry, 결혼하다 라고 할 때 marry, will you marry me 기억하시면서 누구누구와 라고 할 때 여기다가 with 쓰지 않습니다. marry with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be married with 이렇게 쓸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be married to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그거는 수동태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marry 뒤에는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 다음 중요한 단어예요. live, live. 물론 자동사로도 쓰죠. 주어가 떠나다. 이래서 주어하고 live라는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이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안 된다 했던 거 뭐가 안 됐습니까? live 해놓고 to 뒤에다가 목적지를 쓰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목적지를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떠나는 이유를 설명한 거라서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전치사 for 뒤에다가 목적지라고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출발지는 어떻게 할까요? 출발지. 바로 leave 뒤에다가 그냥 출발지를 목적어로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출발지. 그래야만이 어디를 떠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leave는 떠나다도 되고요. 남겨두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leave는 뜻을 잘 챙겨주시고 절대로 leave 뒤에 전치사 to 쓰고 목적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urvive입니다. survive. 주어가 살아남다. 이것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견디다, 극복하다, 그리고 보다 오래 살다 이렇게 할 때는 survive 뒤에다가 목적어를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뭄을 견디다, 홍수를 견디다 이런 식으로 할 때 survive 뒤에다가 가뭄, 홍수 이런 식의 목적어를 뒤에 달고 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복습 잘 해주셨길 바라고요. 그럼 이제 오늘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교재 58페이지입니다. 삼형식 동사, 타동사,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특정 전치사와 함께 라고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시험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사실 여기 동사의 형식별로 이게 맞나 틀리나 구별하는 것이 가장 공무원 영어 문법의 기초가 되면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니까 여러분 힘내서 보시고요. 자, 특정 전치사와 함께인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우선 동사가 있겠죠. 그리고 이 동사는 삼형식 동사, 타동사니까 뒤에 뭘 데리고 올까요? 목적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신경 쓸 게 있습니다. 뭐를? 이 목적어를 해석을 바르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에게서 그냥 적당히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 단어는 이러한 목적어만 사용합니다. 라고 약속이 된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요. 훔치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훔치다 그러면 steal, rob, deprive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뒤에 를 훔치다 이렇게 목적어가 연결이 되고 어떤 경우는 에게서 훔치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거는 뭐가 결정하냐면 바로 여기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에 맞게 다른 목적어가 쓰였는지를 여러분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목적어 뒤에 전치사가 올 거예요. 그리고 이 전치사는 자기가 또 목적어를 또 데리고 있을 겁니다. 목적어. 그래서 전치사와 목적어 이만큼이 보통은 수식 어구 역할을 하는 거죠. 수식 어구는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없다고 해서 문장이 완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없어도 문장은 완전한데 여기서 시험 문제 뭘 물어보냐면 이 전치사가 앞에 있는 동사와의 짝꿍이 맞게 되었는가 그 뜻일 때 그 전치사를 사용하는 게 바르게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동사의 성격을 기억하시고 이런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리고 이런 뜻이라면 뒤에 전치사 구에서 전치사는 이거를 써야 돼 라고 그냥 자다가도 입에서 탁탁탁 튀어나오실 정도로 단어들을 확실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형식 들어갈 건데요. 그죠? 삼형식 또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했던 것도 삼형식, 이것도 삼형식. 그런데 지금 여기 단어들 보시면요. 아까 복습하면서 찝어드렸던 단어가 보일 겁니다. explain, suggest, say 뭐 이런 단어들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복습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얘는요, 절대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 뒤에다가 A, B 해서 A를 에게, B를 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문장 구조를 만들면 무조건 틀립니다. 이런 구조는 사형식이라고 해요. 목적어 2개짜리 A, B. 자,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동사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 잘 보세요. 여기 에게라고 표시된 부분 있죠. 에게라고 표시된 부분을 너는 목적어 하지 마 이렇게 합니다. 목적어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문장 주어 성분 하지 마. 너는 수식어구로만 존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게에 해당하는 전치사 to a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은 바른 문장.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설명하다, 말하다, 제안하다 뭐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A에게 B를 말하다, 설명하다 라고 할 때 A에게는 어떻게 써야 된다? to A, 전치사 to와 함께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이 문장에서 이 부분이 없으면 틀린 걸까요? 예, 실제로 강의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전치사 뒤에 목적어니까 수식어구죠. 없어도 문장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단어들은 몇 형식으로만 쓴다? 3형식으로만 쓴다. 자, 그래서 단어들 볼 텐데요. explain, describe, 설명하다, 묘사하다. suggest, propose, 제안하다. say, announce, mention, 말하다, 언급하다. introduce에서 introduce는 소개하다 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여러분에게 to you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게 explain, 설명하다 라고 해놓고요. 에게를 설명하다 정말 자주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쓸 사형식으로 쓰면 무조건 틀리고 전치사구, 다른 전치사도 안 돼요. 어떤 전치사? to만 써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explain, suggest, say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3개 꼭 외워주세요. 어떤 3개? explain, suggest, say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교재 58페이지 아래쪽에 어법상 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 3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말 동사 보세요. 설명했다, 말했다, 얘기해 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다의 동사들인데 말하다인 경우 뒤에 목적어로 어떤 애가 오는지 시험이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말하다 중에서 speak, talk 이들은 목적어 데리고 올 수 없죠. 자동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이 say, announce, mention 이런 애들은 목적어를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에게 말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전치사구, 수식어구인 전치사구 to 사람으로 표현해야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그녀에게 라고 할 때 to her. 두 번째, 우리에게 to us. 세 번째, 나에게 to me. 이렇게 표현된 거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좋은 부분이죠. 교재 5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이 동사들은
왠지 한국어는 4형식인 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3형식으로 써야 되고 에게를 표현할 때 전치사 to를 쓴다가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59페이지에 보시면 자, 여기에 remind, convince, assure, inform, notify, war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주의 환기 동사 이거 좀 세련되게 표현한 거고요. 저는 보통 정신 차려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정신 차려 이렇게 알려주다, 기억나게 해주다, 정신 차려 동사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별표 하시고 외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 remind, remind 우선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remind 그 다음 convince, convince 그리고 inform, inform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동태 공부하실 때에도 이 단어들이 어떻게 모양을 바꾸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동태 공부할 때 다시 여기 돌아와서 예문 볼 거니까 지금은 그 밑에 있는 쭉 있는 설명들은 너무 자세히 보실 거 없고요. 아, 이 단어들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단어가 뒤에 데리고 오는 형태들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remind라는 단어 보면요. remind, 기억나게 하다예요. 기억나게 하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거 타동사죠?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적어를 씁니다. 목적어를 쓰는데 자, 기억나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목적어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을 기억나게 하다 일까요? 에게 기억나게 하다 일까요? 우리말은 을 기억나게 하다 이게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목적어를 에게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emind 뒤에 목적어 그러면 목적어를 기억나게 하다가 아니라 목적어에게 기억나게 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 이 펜을 보니까 나의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나 이렇게 됐다면 주어 자리에 펜 동사가 remind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올까요? 고등학교 시절이 올까요? 아니면 나가 올까요? 바로 나가 오는 겁니다. 나에게 상기시킨다. 나에게 기억나게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remind는 목적어 자리에 뭘 쓴다? 에게. remind 뿐만이 아니고요. convince 정말 중요합니다. convince 확신시키다예요. 그러면 우리말에서도 확신시키다 그럼 뭘 확신시켰는데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영어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확신시키다, 그 사람에게 확신을 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remind, convince 정말 중요하고요.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inform입니다. inform. 여러분 information, 정보라는 단어인데요. inform에서 온 겁니다. inform은 알려주다예요. 그러면 자, 알려주다에서 목적어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뭘 알려줬는데? 라고 알려주는 내용이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inform이라는 동사는 알려주는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알려주었는가? 목적어 자리에 사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remind, convince, inform 반드시 외워두시고 난이도가 올라간다면 assure, notify, warn 이런 아이들도 시험에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만은 자주 나오지는 않으니까 네, 같이 보시기는 하되 눈도장은 찍어놓되 1회독인 경우는 저 단어 3개만 꼭 잡아두자. 자, 그러면서 더 나가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목적어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나요? 전치사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이어질 거죠. 요만큼이 수식어구 수식어구이지만 내용상 다른 전치사가 쓰였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이 전치사는 그러면 얘랑 관련이 있을 겁니다. 동사와 짝을 이루는 전치사예요. 앞에 있는 목적어를 에게 라고 해석을 했다면 뒤에 이 전치사 구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기억나게 해주는 내용, 확신시키는 내용, 알려주는 내용 이렇게 내용이 여기 올 겁니다. 내용.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말은 내용을 표현할 때 을,
를 기억나게 하다, 확신시키다, 알려주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을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얘는 뭐가 아니에요? 사형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전치사 구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전치사를 쓰는가가 포인트. 관하여를 쓸 건데요. 우리 관하여 그러면 about이 막 튀어나오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about보다 더 많이 쓰이는, 정말 많이 쓰이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여기다 about 쓰시면 안 되고요. of를 써야 됩니다. 왜 of냐면 of는 대상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표현. 그러면 내용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 그 대상을, 그 내용을 이런 의미에서 of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Remind A of B, convince A of B, inform A of B.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삼형식의 쓰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 거예요. 에게를 기억나게 해주다에서 전치사구 그냥 간단하게 이 목적어를 기억나게 해주다 라고 짧게 쓸 수도 있지만 뭐가 뭐뭐 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다 이렇게 길게 쓰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지는 거예요. 길 때. 자, that 뒤에 주어 동사. 자, 이 표시가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that이 있으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 주어가 동사하기 이렇게 명사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동사하다.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동사하다. 이렇게 쓰고 싶으면 잘 봐야 돼요. 실수하면 안 돼.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일 때 전치사는 뭘 쓴다? of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나게 하는 내용이 주어랑 동사 길게 이렇게 이어져 있다면 이 of랑 that 중에서 자, 이 that은 접속사예요. 접속사. of는 전치사입니다. 힘이 누가 더 세냐면 접속사가 힘이 더 세요. 그래서 that하고 of 중에서 that이 힘이 세서 of 너 사라져! 라고 하고서 사형식으로 짠 바뀝니다. 목적어 자리에 에게를 쓰고 그죠? 목적어 분명히 등장했어요. 그런데 대절, 명사절이 또 등장을 해서 사형식이 됩니다. 뭐 대절, 명사절 무슨 소리야?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자, 그 단어는 뒤에서 차차 익숙해질 테니까 of를 쓰고 that, 주어, 동사 같이 쓰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는 사형식. 사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다. 그러나 of랑 that절을 함께 쓸 수는 없다라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삼형식 동사지만 사형식으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라고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정말 또 중요하네요. 계속 중요하대. 네, 여기는 강조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우선 steal 이란 단어를 적어드렸습니다. steal 뜻이 뭘까요? steal 훔치다. 그런데 steal의 좀 특이사항은 얘가 과거 시제가 됐을 때 모양이 좀 이상하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steal, stole, pp가 되면 stolen 이렇게 불규칙하게 변화한다라는 특징도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훔치다, 훔쳤다라고 할 때 무엇을 훔쳤는지 아니면 누구에게서 또는 어떤 장소에서 훔쳤는지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는 게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입니다. steal의 훔치다는요. 무엇을 훔치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훔치다 하지 마시고 이제는 무엇을 훔치다. 그러면 이 steal이라는 단어의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올까요? 도둑질한 물건이 올 겁니다. 도둑질한 물건. 근데 물론 내용에 따라서 강아지를 훔치다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편의상 물건이라고 할게요. 도난 당한 물건. 그리고 물건을 훔치다 했을 때 어디에서 훔치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원래 그 물건이 있던 곳으로부터
훔쳐가는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훔쳐가는 거니까 으로부터 from 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from 뒤에는 도난당한 사람이나 물건이 없어진 장소 등이 오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방을 도난당했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주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올 거예요. 그 사람이 훔쳤어 해주고 요 목적어 자리에 가방이 올 거고요. 나로부터, 나에게서 할 때는 from me 이렇게 될 겁니다. 되셨어요? 네. 그래서 steal은 목적어 자리에 물건, 무엇을 훔치다를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자, 지금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다르다는 말은 다른 단어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자, 여기 살짝 정리하고 갈게요. steal 뒤에 목적어 쓰고요. 뭘 쓴다? from 뒤에 또 목적어, 이 전치사에 따른 목적어 오는데 로부터를 훔치다 이렇게 머릿속에 탁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눈치가 있으면 이 밑에 있는 단어들은 물건이 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 단어들은요 뒤에 뭐가 오냐면 사람, 도난 당한 사람 또는 물건이 없어진 장소들이 오게 될 겁니다. 자, 단어 볼게요. deprive, deprive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deprive, deprive. 자, 이 단어는요, 뭐 좋은 뜻, 나쁜 뜻 그렇지가 않고요. 그냥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거는 박탈하다, 가지고 가다, 박탈하다 이렇게 쓰인 거고 그 아래에 있는 rob 있죠? rob은 좀 나쁜 뜻이에요. 여러분, robbery, robbery. 자, robbery. 라고 하면 도둑질, 강도질입니다. thief, thief, 또 도둑이죠. thief, 도둑인데 저 thief는 슬쩍 가지고 가는 게 thief예요. 그런데 robber, B-B-E-R 여기까지 robber라고 하면 이거는 노상, 강도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자, 그 단어가 그렇고 이렇게 지울게요. 그럼 rob이라는 단어는 네, 싹 지우겠습니다. rob이라는 단어는 그러면 강탈하다, 빼앗아가다,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시험에서 얘는 중립적인 의미, 얘는 부정적인 의미 그걸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어로 여러분이 robbery는 알고 계셔야 돼요. robbery가 뭐라고요? 강도질, 도둑질 이렇게 단어 챙겨주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deprive, rob 이게 뭐다? 빼앗다, 제거하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가지고 저는 분리, 제거, 박탈 동사라고 이름 붙입니다. 분리, 제거, 박탈. 여기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 steal하고 다르게 이 단어들은 뒤에 뭐가 온다고요? 에게서 를 목적어로 데리고 온다가 첫 번째 포인트.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 무엇을 가지고 갔는지, 무엇을 빼앗았는지, 무엇을 약탈, 박탈했는지 그 대상을 쓰고 싶다면 뭘 쓸까요? 제가 지금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상. 아까 우리 mind, convince, inform 할 때 대상 전치사 뭐로 표현한다? of로 표현한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of를 쓰고요. 그러면 이 of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를 그리고 of에서 끝나면 안 되고 of에 따라오는 물건, 목적어가 되는 물건이 오겠죠? 그럼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끊어서 목적어에게서 이 물건을 빼앗다, 강탈하다, 가지고 오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찝어드릴게요. steal의 목적어는 도난당하는 물건, deprive, rob은 목적어 자리에 도난당하는 사람이나 장소 외우셨죠? 자,
거의 이 두 개의 단어 정도 외우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단어는 그렇게 쓰일 수도 있다인데요. read, 제거하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read를 다른 형태로 보셨을 거예요. get rid of 삐리리, 그래서 삐리리를 제거하다 이렇게 외우셨을 겁니다. 만약에 아니었다면 지금 외워주시면 돼요. 기본 수거입니다. get rid of 삐리리, 삐리리를 제거하다인데요. 사실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수동태 할 때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get이 이형식 동사가 가능했죠. 상태가 되다라는 이형식 동사. 그리고 read는요, 불규칙 변화입니다. read. 그래서 이 자리에 쓰인 read는 형용사로 짠 하고 바뀐 거예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짠 바뀌었는데 수동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입니다. 지금은 깊게 모르셔도 그래서 박탈당한 상태가 되다. get rid. 그리고 of니까 뭐라고 해석하나요? 그 대상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get rid of 삐리리라고 하면은 삐리리를 박탈당한 상태가 되다라서 뭐뭐를 제거하다 이렇게 수거로 외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요. read가 원래는 동사였구나. 제거하다의 일종 동사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clear, 치워버리다. is, 요거는 자, 형용사일 때는 is, 동사 is, 완화시키다 입니다. 편안하게 풀어주다, 완화시키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is 하고 relieve는 문법에도 나오지만 어휘 시험 문제로도 나오기 때문에 뜻을 잘 알아두세요. relieve도 완화시키다입니다. 풀어주다, 완화시키다인데 이것이 제거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면 A of B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 위에 두 개는 무조건 A of B만 돼요. 근데 밑에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두 개는 반드시 외우시고 나머지는 단어 차원에서 제거하다, 박탈하다 라면 A of B의 형태를 취하는 게 맞는 문장이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단어 두 개는 물론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단어지만 자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strip, 빼앗다, 옷을 벗기다 할 때 strip 맞고요. divest, 역시나 벗기다, 빼앗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deprive, rob 그러면 A of B라고 외워주셔야 되고 역시나 수동태 공부하실 때에도 밑에 있는 예문들 보면서 능동의 모양, 수동의 모양 잘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60페이지 함께 볼게요. 와, 단어 되게 많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많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방해, 금지 동사입니다. 방해, 금지 동사. 여러분, 방해, 금지 동사는 거의 시험에 나오는 것이 바로 keep입니다. keep. 물론 나머지도 나와요. 예를 들면 stop, prevent, ban, prohibit, inhibit 다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keep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keep, 우리 전에 본 적 있어요. keep, remain, stay. 몇 형식이죠? 2형식 동사 상태를 유지하다 이렇게 쓰이죠. 또 keep은 유지하다, 보관하다, 보존하다 그러면 뭐를 이렇게도 목적어를 데리고 오는 유지하다, 보관하다, 지속해서 하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keep은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동사들이 유지되다가 아니죠. keep, 그래 keep은 그렇다 쳐. 그런데 뒤에 stop, prevent, 멈추다, prevent, 예방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막다. ban, 금지하다, 법적으로 금지하다, prohibit, inhibit, prohibit, 미리 막다, inhibit, 막는 상태가 되게 만들다. 이런 단어들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소리 내서 읽어봅니다. keep, stop, prevent, ban, prohibit,
inhibit을 보시면 이거 뭐다? 방해 금지 동사다 인 거예요. 방해 금지 동사다 해서 이 단어들은 당연히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되고 keep은 상황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볼게요. 뒤에 어떤 형태가 이어질 것인가? keep 뒤에 만약에 A from B 요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면 keep이 상태를 유지하다, 보관하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 방해, 금지 동사, 못하게 막다 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자, 보세요. stop, prevent, ban, prohibit, inhibit 다 귀에 박히셨죠? A를 막다예요. A를 금지하다. 근데 여기서 우리말이 조금 정확하지가 않은 게 A를 막다 그러면 사람을 막았다는 건지 행동을 막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여기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사람을 막는 거예요. 사람을 막다. 조금 세련되게 표현하면 그 사람을 못하게 하다. 그러면 막았어, 못하게 했어 라고 했을 때 뭘 못하게 했는데? 궁금하죠?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막았는지, 무엇으로부터 그 사람을 못하게 했는지를 표현할 때 바로 여기 from 이라는 전치사구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from B인데, 자, from B라고 쓴 이유를 보겠습니다. from은 로부터죠. 로부터를 막다. 자, 뜻은 괜찮아요. 근데 B 자리에 명사를 써도 되는데요. 명사, 전체사의 목적어 명사, 동명사도 씁니다. ing. 자, 왜 ing를 쓰냐면 전치사는 목적어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뭔 소리야? 자, 여기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명사를 쓴 거지 to 부정사는 쓸 수 없다 인 겁니다. 별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이 잘 챙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전치사 가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 지금은 방해, 금지 동사, 못하게 하다, 막다는 뒤에 A from B, A from B 이렇게 짝꿍이 된다고 외워주시고 반드시 외울 거는 위에 두 줄 keep, stop, prevent, ban, prohibit, inhibit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은 바로 keep 되셨죠? 자, 이제 한 단계 높여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단어들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얘도 가끔 시험에서 등장하는 것이고 뜻을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뒤에 A from B를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짜증나는 문제가 from 자리에 왠지 다른 전치사 같은 거 슬쩍 집어넣는 거, 그리고 특히나 keep 같은 경우는 from이면 막다이지만 막다가 아니라 다른 뜻일 때는 다른 전치사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판단해 보십시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단어 보겠습니다. deter, 뭐 같아요? deter. 당연히 여기 쓰니까 막다, 금지하다, 제지하다입니다. deter,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그 다음 dissuade. 여러분 persuade 우리 교재에 있는데요. persuade가 뭐죠? 설득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this가 붙으면 반대말이에요. 그러면 persuade는 설득해서 그것을 하게 하는 건데 dissuade는 설득해서 못하게 막다 라는 뜻이고요. discourage 반대말은 encourage입니다. encourage는 격려해서 하게 만들다예요. 뭐 사전에는 고무시키다 이렇게 나올 텐데요. 격려해서 그거 해봐 이렇게 만드는 게 encourage거든요. 그런데 얘도 this가 붙었어요. discourage니까 낙담시키다. 야, 너 그거 해도 안 돼. 이렇게 낙담시키는 것을 discourage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해, 금지 동사니까 뒤에 A from B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어 hinder. 네, 조금 어렵지만 저 정도 단어쯤이야. 여러분, hinder, 방해하다입니다. 방해하다. 여러분 음악 공부에 집중하고 싶은데 막 음악 소리가 들려요. 그런 거 hinder, 방해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정리합니다. 위에 두 줄 반드시 외워주시고 밑에 있는 것들은 단어 뜻 외운다라고 생각하시고 단어도 확장시키면서 방해, 금지 동사니까 A from B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급하다입니다. 공급 동사는요, 여러분 토익 시험에서 정말 초 빈출이라서 아마 영어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급하다, provide. 자, provide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험에는 provide 이외의 단어들, 공급하다의 단어들 등장합니다. supply, 뭐 이 정도쯤이야, 그죠? furnish. 자, 원래는 furniture, 가구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실내에 가구를 집어넣다란 뜻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공급하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왜 들어가 있어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선 발음을 두 가지로 나눠볼 겁니다. 이렇게 리본 달린 거, 선물일 때는 발음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장난으로 프레젠토야 이러잖아요. My 프레젠토야. 자, present, 선물이죠. 그런데 선물이라고 명사도 되지만 우리 시험에는 명사로 쓰이는 것보다는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의 또는 참석한 이렇게 형용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발음이 present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명사 공부하는 거 아니고 형용사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동사를 공부하는데요. 동사일 때는 발음이 좀 달라져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거, 뭐 하는 거죠? presentation 하는 거죠? presentation. 바로 그 단어가 여기서 온 거예요. 명사나 형용사일 때는 앞에다가 힘을 줘서 present라고 읽었고요. 동사일 때는 뒤에다가 힘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presen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뜻은 제시하다, 보여주다, 제출하다 뭐 다 됩니다. presentation 하는 거가 바로 present거든요. 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보여주다 또는 증정하다, 주다, 나타내다 모두 다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present. 그 다음 equip은 장착하다입니다. 장착하다. 그러니까 뭐 도구나 장비를 갖추어 주다라는 뜻이고요. 좀 어려운 단어 endow는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무게감이 있는 단어예요. 수여하다. 예를 들면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 자연이 주었다 이런 식으로 뭐 거대한 것에서 그냥 가볍게 주다가 아니라 수여하다라는 뜻이고 역시나 한 번 정도 기출됐습니다. 또 어려운 단어 어휘로도 나왔어요. entrust. 자, entrust는 신뢰라는 뜻이 있죠. 신뢰. 믿으니까 위임하다, 위탁하다 이렇게 단어 뜻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통점 준다는 뜻이죠. 준다. 공급하다, 주다인 건데 자, 뒤에 지우고요. 그러면 목적어가 이제 올 거예요. 를 주다일까요? 에게 주다일까요? 우리말로는 에게를 주다, 즉 사형식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영어에서는 몇 형식이다? 3형식이다. 되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영어에서는 3형식 동사입니다. 4형식 아닙니다. 의미는 수요동사랑 똑같죠. 뭐뭐 해주다 이런 뜻이니까. 그렇지만 공급동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수요동사는 보통 4형식 동사를 수요동사라고 부르고요. 물론 이 단어 뜻이 수요하다입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분류할 때 얘들은 공급동사라고 불러요. 자, 이 단어의 특징은 목적어 자리에요. 두 가지 다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게가 올 수 있어요. 에게가 온다는 거는 공급받는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급받는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기관 뭐 이런 식으로 대상이 올 수도 있고요. 공급되는 물건을 공급하다라고 해서 공급되는 물건이 올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괜찮은데 그럼 여기에 포인트는 뭐에 있겠어요? 바로 그 뒤에 오는 전치사에 있겠습니다. 전치사.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 동사들은요, 목적어 자리에 을이 오든 에게가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뭘 보고 이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나요? 여기 오는 전치사,
그리고 전치사 뒤에 오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목적어. 했을 때 얘가 공급되는 물건인지 아니면 공급받는 사람 또는 뭐 집단 이렇게 대상인 건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우선 볼게요. 에게라고 했어요. 에게 공급하다. 그럼 뒤에 내용상 뭐뭐를 이게 오는 게 자연스럽죠. 그럼 공급되는 물건이 이 자리에 올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연상하면서 따라오세요. 그 물건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공급하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물건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공급하다. 자, 가지고래요.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가지고 함께 할 때 with 사용하죠. 종이를 자르는데 가위를 가지고 자른다 할 때 with scissor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라고 할 때 with를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 뭐 A with B 이렇게 하면 A랑 B 자리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물건 할 때 볼게요. 그러면 이 물건을 공급하다 일 거고요. 뒤에는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집단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는 또는 공급을 받는 사람이나 집단이 오겠죠. 그러면 자, 물건이 도착하는 거예요. 물건이 당도하는 거니까 까지라는 to 목적 지점을 표현하는 전치사 to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물건을 그 사람을 위하여 공급해주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위하여 할 때는 for입니다. 물론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 뉘앙스는 물어보지 않고요. to를 써도 괜찮고 for를 써도 괜찮아요. 느낌은 to는 직접 어떤 것을 줄 때고 for는 위하여 해줄 때 뭐 그런 건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for나 to를 썼어요. 그러면 뒤에 뭐가 온다? 도움받는 사람, 공급받는 대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하고 대상하고를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with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to나 for가 있어요. 그 사람이나 그 단체에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되셨어요? 네, 중요한 단어 provide. provide이고 아, 이것도 present라고 동사였구나 하면서 여기 있는 단어 뜻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61페이지 가운데 볼 겁니다. 특정 전치사를 수반하는 동사 바로 6번째입니다. A는 B가 원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아이들인데요. 이 세 개의 단어들 조금 낯설어도 반드시 외워주세요. attribute, credit, owe입니다. attribute, credit, owe. 기본적으로는 뒤에 A to B의 형태를 가지고요. 또 여기서는 살짝 의역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 뜻은 이거예요. A는 B가 원인이다. A는 B 탓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to하고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연결이 안 되죠. A의 원인을 B에게서 찾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예술작품에 쓰일 수가 있는데요. 예술작품. A는 B가 원인이다예요. 그러면 예술작품 햄릿이 있어요. 그리고 저자 셰익스피어. A 자리에 햄릿이 들어갈까요? 셰익스피어가 들어갈까요? 햄릿이 들어갈 겁니다. 햄릿은 셰익스피어가 원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죠? A는 B의 작품이다. 이렇게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A는 B가 원인이다. A는 B 탓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attribute A to B 꼭 기억해 주시고 예술 작품은 작품을 쓰고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을 뒤에다가 그 예술가를 표현할 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credit. credit은 사실 명사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용 이렇게도 하지만 믿음을 준다 이런 뜻에서 덕분이다. A는 B가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credit은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동사로 쓰일 수 있구나 라는 거 여러분이 챙겨주셔야 되고, 그 다음 O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O, A to B. 자, O, A to B는 우리말로 바꿀 때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선 O의 뜻은 가장 기본 뜻 빚지다입니다. 빚지다. 빚지다. 여러분 조금 오래된 노래인데요. I owe you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좀 느리게 부르는 I owe you. 그럼 노래가 나는 너에게 빚을 졌다. 설마 그런 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고마워. 미안해.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자, 원래 뜻은 빚을 지다 이거예요. 빚을 지다라서 물론 3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4형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3형식으로 쓸 거면 빚진 금액을 뒤에 달 수도 있고 에게 이만큼의 금액을 빚지다 라고 4형식도 쓸 수 있어요. 에게 이만큼의 돈을 빚지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빚지다가 원래 기본 뜻이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서 빚지다 라고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뜻이 뭐예요? A는 B가 원인이다. A는 B 탓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현재의 나는 부모님 덕분이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현재의 나 그리고 부모님 어떻게 넣을까요? A 자리에 바로 현재의 나, 지금의 나는 원인이 뭐다? 부모님 덕분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 뜻을 가지고 우리말에 맞게 살짝 의역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O 했을 때 우리 생활영어 밑에 조금 더 보고 갈게요. 61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바로 두 번째 A는 B 때문이다. 현재의 나는 부모님 덕분이다. 이게 바로 시험 문제였습니다. I owed what I am now. What I am now가 바로 A to my parents. My parents가 B 자리에 들어간 건데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what I am now 여기를 해석할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명사절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살짝 넘어가시고 그런 뜻으로 쓰일 수도 있구나 라고 하시고 밑에 생활영어 좀 볼게요. I owe you an apology. I owe you an apology. 직역을 하면은 사형식이죠. 나는 빚졌어. 너에게 사과를. 사과, apple 말고 미안한 거. 그래서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을 I owe you an apology. I'm sorry 이러면 별로 안 미안한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I owe you an apology 하면 굉장히 정중하게 사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 얼마예요? 할 때 How much is it? 이거는 되게 많이 보셨고 많이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how much is it 도 물론 쓰긴 하지만 우리 공시생 여러분들은 이 정도 문장 How much do I owe you? How much? 얼마를 do I owe? 내가 빚 졌나요? You, 당신에게. 그래서 역시나 사형식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준 거거든요. 이거는 생활 영어이기 때문에 How much do I owe you? 내가 너에게 진 빚의 금액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물건 얼마예요? 라고 가격을 물어볼 때 쓰는 생활 영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이건 좀 챙겨둘게요. 나중에 물론 전치사에 나오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보겠습니다. owe는 동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owe라는 동사를 가지고 ing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동명사야? 아니고요. owing to 명사. owing to 명사는 because of 명사, due to 명사. 그래서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됩니다. 때문에 라고 해석되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owing to 두 개가 만나서 전치사.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thanks to 덕분에 이건데요. 전부 다 때문에 라고 이유나 원인을 표현하는 뭐라고요? 전치사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자, 특정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3형식 동사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뭔가 좀 간단했으면 좋겠는데 줄이 많아요. 줄이 많지만 시험에서 자주 나오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1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thank. 고마워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뒤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thank는 뒤에 목적어 자리에 에게 감사하다를 씁니다. thank you, 너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고마운 이유를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유의 전치사 for 뒤에 목적어를 붙여주시면 고마움의 이유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칭찬, 감사, 비난, 칭찬, 감사, 비난 뒤에 이유를 표현한다면 웬만해서는 for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아래 보시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본 수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예외적인 거니까 이것도 같이 묶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thank가 고마워 였습니다. 고마운 것보다 한 단계 더 칭송, 칭찬하다 praise가 되겠죠? 역시나 목적어는 에게를 씁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에게라고 하지 않고요. 를이라고 하죠. 보통은 praise the Lord 라고 해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신을 찬양하다 이렇게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목적어를 칭찬하다, 칭송하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바뀝니다. 그럼 여기는 잘했어 이거죠. 잘했어. 밑에는 왜 그랬어? 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비난하고 야단치는 동사들입니다. 읽어볼게요. blame, criticize, scold. 한 번 더. blame, criticize, scold. 자, blame에 주목할 겁니다. blame, 탓하다. 너 왜 그랬어? 탓하는 게 blame이고요. criticize는 비난하다입니다. scold, 야단치다인데요. 여기는 단어 뜻 챙기시고 blame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blame, 탓하다, 잘못했다, 비난하다 이렇게 했을 때 자, 밑에 볼게요. A를 비난하는 거고요. 비난의 이유는 for B, A for B. A를 비난해요. A라는 사람을 비난해요. 비난의 이유는 전치사 for로 맞게 표현됐는가 확인하는 게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살짝 표현이 바뀐 것도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알아두실 거예요. blame B on A 이렇게 되어 있죠. 자, A랑 B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게요. A를 탓합니다. 그러니까 A야 너 잘못했잖아. 왜 그랬니? 그래서 A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죠. 그럼 B 자리는 야단치는 이유, 비난하는 이유니까 행한 일이 될 겁니다. 행한 일, 그죠? 잘못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A랑 B의 위치가 싹 바뀝니다. blame B. 그러면 그 일에 관해서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걔 탓이야. 그 일은 걔 A 때문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lame이 바로 비난하다죠. 비난이 A에게 on, 전치사 on은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비난이 A라는 사람에게 딱 붙어서 간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blame B on A. 자, B라는 사건에 관해서 blame, 비난하는 거예요. 비판, 야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난이 누구에게 붙어서 가는 거예요? A라는 사람에게 할 때는 전치사 뭘 쓴다? on을 사용한다. 되셨어요? 네,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accuse하고 charge인데요. 그냥 수고로 외우셔도 좋고요. 약간 예외 규정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accuse, 비난하다, 고소하다입니다. 우리말에서는 비난과 고소가 아주 다르죠. 고소는 고발, 고소, 법적인 거고 비난은 말로 이렇게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뻑 하면은 고소하겠어, 고발하겠어 막 이렇게 그냥 너무나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accuse라는 표현이 비난하다 또는 고소하다 둘 다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이렇게 예외 규정으로 나와 있냐면 잘못했다고 비난하다니까 왠지 이유를 표현하는 for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accuse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accuse는 A of B.
accuse A of B. 여러분 소리내서 말씀하셔야 머리에 팍팍 박힙니다. accuse A of B인데요. 자, 그럼 여기 of는 왜 쓰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왜 of가 있을까? 왜? 대상인 거죠. 대상. 그래서 B에 관하여 A를 비난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B 때문에 A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B라는 사건 때문에 A를 고발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accuse A of B, accuse A of B 이렇게 입에 딱 붙이시면 돼요. accuse는 뭐랑 쓴다? of랑 쓴다. 그 다음 charge A with B, charge A with B. charge도 뜻이 많죠. 뭐 충전하다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충전하다가 아니라 자, blame, accuse, charge 전부 다 왜 그랬어?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무슨 동사 하고 있어요? 칭찬, 감사, 비난 동사거든요. 그래서 charge A with B, charge A with B 역시 accuse A of B랑 뜻이 똑같아요. 고발하다, 비난하다인데 charge가 기소하다. 네,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그렇게도 쓰이는데 중요한 것은 accuse는 짝이 뭐라고요? of. 그런데 charge는 뭐를? with를 사용합니다. charge A with B. charge A with B. 자, charge가 충전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기억하기 위해서 해볼게요. B를 가지고 A를 충전하다. 그걸 가지고 충전하다인데요. 고소 또는 비난하면 A가 열받겠죠.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A를 열받게 충전시켜준다. 뭐 이렇게 연상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charge A with B, charge A with B라고 외워주시면 조금 더 좋긴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재에 보면은 각 동사들마다 밑에 예문이 있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셔도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수동태 공부하고 나서 이 문장들이 수동태로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가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동태 공부하고서 다시 예문 볼 거니까 지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이 동사는 뒤에 이런 짝꿍입니다 라고 잘 챙겨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